저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가장 걱정되는 점이 언젠가부터인가 일종의 기만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혹시 무오류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점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이 말은 이재명 정부를 흔들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들고 지켜온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불안과 걱정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앞선 영상을 통해 강조드렸지만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갑자기 식은 게 아닙니다. 2주 만에 마음이 급격하게 변한 것도 아닙니다. 이걸 명확히 해야 지금 벌어진 사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검찰 개혁은 끝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란 청산은 제대로 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의 개혁은 결국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지지자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개혁은 계속 미뤄지는가? 왜 보안수사권은 살아남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왜 당내 권력 다툼은 기존 민주진영의 뿌리를 때려 부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그리고 왜 대통령 주변에는 이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재명 정부 1년을 바라보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불안, 검찰개혁을 둘러싼 기만의 구조, 그리고 왜 지금 지지자들이 대통령에게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는지 저의 시각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검찰개혁은 사실 돈 드는 일도 아니고요. 예. 시간 걸리는 일도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뭐 그렇게 큰 에너지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예컨대 이제 가상적으로 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해보죠. 예. 국회에 연합하고 있는 의석수가 예. 189석입니다. 예. 연합하고 있는 의석수가. 예. 이런 대통령이 이제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는 123석 가지고 대통령이 예. 총선을 거치면서 후반기에 가서 180석이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190석 가까운 의석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되는 거고 예. 인수위 기간도 없습니다. 곧바로 집행하라게. 검찰개혁은 그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별로 안 걸리는 일이어서 예.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죠. 검찰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예. 검찰은 합법적인 정부 조직인데 예. 하는 행태는 범죄 조직과 비슷하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기소 편의주의 그것도 예. 하거나 말거나 누구 간섭하는 사람도 예. 없고 거기다 수사권까지 행사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수사한 사람을 내가 집어넣을 거야. 예. 이렇게 되고 이 막강한 권한을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사용해 왔고 지금까지. 그리고 윤석열 피의자를 풀어줄 때도 그게 그 구속 취소 결정을 법원이 예. 내려도 그 즉시 항고가 가능한 일주일 동안은 못 풀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원래. 근데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그 법원에다가 문서로 보내지도 않고 곧바로 검찰을 지휘해서 법무부 교정국하고 해서 풀어줘 버렸잖아요. 그거는 뭐 위법 석방이었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예. 그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도 위법 판결이에요. 형사소송법의 명문 규정에 어긋나는 판단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그 짓을 하는데 검찰 내부에서 단 1도 비판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조직은 거의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처럼 돼 있습니다. 예. 완전히 기소만 하는 예. 기소만 담당하는 그 조직으로 가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검사가 기소권을 편의적으로 불법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감시를 엄청 강화해야 되고요. 예. 그 점에서 공수처를 더 키워야 되고요. 예. 이런 조처들은 그 마음만 먹으면 되는 아, 거예요. 그래요? 예,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하면 또 검찰에서는 우리 칼 쏴 할 예. 거예요. 예. 그 칼을 쓰면 안 됩니다. 그게 그 독배예요. 그 그러니까 유혹만 벗어나면 그럼요. 개혁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 뭐 국회 입법안도 다 나와 있고요. 예. 그거 처리하면 법대로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되니까.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당선시키게 되면 예. 그 일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고 예. 하리라고 봅니다. 빨리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군요. 그거는 소위 비예산 사업이에요.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면 힘을 가지는 거예요. 검찰이. 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2025년 4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대선 후보였던 시절 유시민 작가는 이미 지금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내다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때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은 오래 끌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려면 검찰개혁 같은 비예산 개혁은 집권 초기에 빠르게 끝내야 한다.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동시에 가진 정권이라면 결단만 하면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 검찰에 칼을 쓰겠다는 유혹만 이겨내면 된다.
이게 유시민 작가의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들으면 이 말이 너무 아프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핵심 지지층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민생과 경제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1년 안에 개혁의 마침표를 찍었어야 합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내란 청산, 기득권 개혁. 이것들을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고 2년 차부터는 대통령의 말처럼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층이 느끼는 허탈함은 여기서 나옵니다. 1년이 지났는데 개혁의 마침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혁은 계속 미뤄지고 보안 수사권은 살아남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검찰개혁의 핵심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은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니 지지자들이 묻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남길 거면 중수청은 왜 만듭니까? 보안 수사권은 이름만 부드러울 뿐 결국 수사권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움직이고 다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건 검찰 수사권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남겨놓고 검찰개혁이라고 말한다면 지지층은 당연히 기만당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은 간판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권력의 손을 자르는 일입니다. 검찰이라는 손이 여전히 수사에 닿아 있다면 아무리 기관 이름을 바꿔도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쏟아지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토들이 대통령을 진심으로 미워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를 실패시키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성공시키고 싶기 때문에 대통령을 향해 묻는 겁니다. 이 길이 맞습니까? 정말 이게 우리가 약속받은 검찰개혁입니까? 혹시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에게 아닙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사라진 것 아닙니까? 권력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반대편이 강할 때가 아닙니다. 내 편 안에서 쓴소리가 사라질 때입니다. 대통령도 틀릴 수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틀렸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구조가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을 향해 제대로 지적하는 사람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지적하면 정치적으로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가 먼저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권력이 무오류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오류의 함정에 빠진 권력은 자기 지지층의 경고조차 공격으로 오해하게 될 겁니다. 한편 최근 일부 갈라치기 세력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핵심 지지층의 비판을 두고 이것이 마치 노무현 대통령 때와 똑같은 일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위험한 선동이라고 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 역사를 1도 모르는 유박식 선동입니다. 물론 그럴만도 합니다. 뉴이재명이니까요. 노무현의 시간을 제대로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조건에서 싸워왔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고립 속에서 버텼는지 그 역사의 결을 알 리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노무현 때와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하고 싶었지만 조건이 부족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발목을 잡혔고 언론과 검찰, 보수기득권이 총공세를 퍼부었고 의회 조건도 흔들렸습니다. 대연정을 고민했던 것도 노무현이 갑자기 보수와 손잡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재보궐 패배 이후 과반이 무너졌고 단독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기 어려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노무현은 하고 싶어도 못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지자들이 개혁하라고 등 떠밀고 있습니다. 국회 의석도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빨리 끝내고 내란 청산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민생과 경제로 가자고 핵심 지지층이 오히려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혁이 미뤄지고 핵심은 흐려지고 보안 수사권이 남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이건 노무현 때의 비극과 같은 게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못한 것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릅니다. 조건이 없어 막힌 것과 조건이 있는데 결단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둘을 억지로 갖다 붙이면서 지금 지지층의 비판을 노무현 때의 배신처럼 몰아간다? 그건 역사 왜곡이자 굉장히 저열한 갈라치기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대통령을 버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의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검찰개혁을 한다고 했으면 검찰개혁을 끝내고 내란 청산을 한다고 했으면 내란 청산을 끝내고 기득권과 싸우겠다고 했으면 기득권의 목줄을 끊으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중요한 문제를 더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함께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